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시아 증시 하락세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좀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 새벽이죠. FOMC 통화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자라는 시장 관망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다양한 특징들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코스피 오늘은 0.57% 하락한 3,122포인트 선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81% 약세로 985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은 거센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만이 홀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들였는데요. 외인들이 6,220억가량, 기관이 3,970억가량 덜어냈고요. 개인들이 홀로 지수를 받치긴 했지만 이 메이저 매도세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코스피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한 뒤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이 깊어졌는데요. 역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개인들이 홀로 3,600억 이상 받치는 모습입니다. 이 힘겨루기 속에 장중에는 상승으로의 전환도 있었지만 이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을 이기고 강세 보였던 특징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이슈로 현대 BNG 스틸 꼽아봤습니다. 오늘 우선지와 함께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두 종목 각각 21,450원 그리고 115,500원 선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친 금호 HT도 함께 보실 텐데요. 신약 개발 회사인 다이노나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급등 중인데요. 지난 25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3,315원 선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소재 업체인 선진뷰티 사이언스 함께 보실 텐데요. 올해 공모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23,000원에 형성된 뒤로 바로 상한가 직행인데요. 이렇게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올해 첫 따상에 성공한 공모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실 텐데요. 그 속에서도 삼원강제와 구형테크가 오늘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카와 기아차의 협업 기대감으로 기아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이 자동차용 격판 스프링을 제조하는 삼원강제가 오늘 상한가고요. 미국 조지아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형테크 오늘 다시 올라주는 모습이죠. 10%대 상승 보이면서 마감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잘 갔습니다. AFW는 어제 공시가 있었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이고요. 또 세방전지는 자회사인 세방 리튬 배터리의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설립 소식과 함께 오늘 16%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CIS까지도 12% 상승 나타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동원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원 시스템즈 그동안 포장재 기업으로 묶였었는데요. 2차 전지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알루미늄 양극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관이 오전 중에만 2만 주를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주가 급등세 나왔던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하게 올라갑니다.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더 가까이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소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우리를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지수 약세 속에 이제 대형주들은 좀 물러나고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백송이 이상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신규 매수할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죠. 자,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얼른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좀 모바일이 편하다, 인터넷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요즘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유망한가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들어오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송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도 함께 정리하면서 저희 하루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에서, 약보합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빠지긴 했네요. 0.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 속에서도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정말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코스피는 관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2거래일 연속 조금은 어려운 시장 나와 주었습니다. 무리하게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흐름 보면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눌림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제 물론 단기 고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주로 투심을 위축시킨 이유로는 바로 예상보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지속 이어지고 있는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에 만연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섰었죠. 증시의 수급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유입되는가 싶더니 다시금 이제 성장주 위주로 다시 순환매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이제 차질과 또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성장주로 수급이 잠시 이동된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장은 경기 순환주들의 이제 실적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이제 역대급으로 투자 규모가 역대급일 것이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다시금 더해지면서 투심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투심을 자극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이동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와 주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저가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 민감주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술적으로 이전에 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조금은 눌린 모습이었습니다. 21선을 지지받아주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이러한 단기 바닥 잠아간 이후에는 강한 반등, 다시금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전에 지지받았던 이 구간 지켜주는지 조금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역시나 관망이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무리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종목을 잘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백신 보급이 좀 지연됐던 게 큰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주를 좀 잘 챙겨보자라고 관심을 언급해 주셨네요. 자,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볼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사실 어제 천스닥이 열렸다 하고 좀 신났었는데 살짝 좀 맛만 보고 또 눈치만 보고 이제는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980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의 코스닥은 그냥 신기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1000포인트라는 게 뭐 우리한테나 약간 의미는 있겠지만 뭐 그 전후 뭐 1, 2% 차이로 뭐 사실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1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 계속 지수는 오르고 있고 그 역대 신고가를 매주마다 달성해 나가고 있지만 종목들과 동조하지 않고 그 지수만 오르는 모습이라서 신기루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오르는 종목은 많지만 그 과거 지수가 상승했을 때 종목들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최근 지수 상승장에서는 이슈됐던 반도체 그리고 전장 이쪽 관련주에만 수급을 쏠리는 모습을 2달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12월 말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대부분 채워진 것이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 아마 주식이 투자가 아닌 매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월부터 1월까지는 그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 업종별 차별화가 꽤 빈번했었는데요. 1월 20일 그 바이든 취임식 이후로는 부양책이 확정되면서 기존 불확실성을 떨쳐냈었죠. 하지만 오늘 이 부양책이 그 뭐 규모 축소와 지급 시기가 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낙제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조정 흐름을 봤을 때는 해당 소식이 증시에는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독 최근 시장에서는 변종 바이러스나 부양책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봉쇄 확대 등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좀 민감했다면은 최근 한 달 동안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아마 이러한 흐름이 그 설날 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명절 전에 개인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단기적인 낙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추세 방향은 부양책이 실현된 이후의 2주간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시작된 이후 2주간 흐름을 지켜봐야 명확한 향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부양책이랑 백신인데 이 두 가지 다 최근 불확실성에 대한 코로나 불확실성 등등 이런 해소 기대감은 있지만 그에 따른 증시 재료 소멸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뭐 변종 바이러스와 또 백신에 의한 사망 등등 이런 악재가 출몰될 수도 있어가지고 증시 향방은 이제 이벤트 이후 한 1, 2주 정도 흐름을 분석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000이라는 숫자에 좀 많이 연연했던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이런 짧은 포인트에 너무 연연해하기보다는 좀 지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설 연휴 이전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양책이라든지 백신 공급 뒤에 2주간 향방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지수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속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자, 지금부터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이 구해주신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은 없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백송희 전문가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종목 중에는 또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종목이요.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잘 챙겨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최고가 수익률 79%가량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차곡차곡 계속 모아왔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희 계속해서 수익 잘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해주신 상황인데 지금 최고가가 21,800원, 200원 정도 남겨놓고 거의 뭐 다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아쉽게 200원 차이로 이제 체결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충분히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조금 이제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진행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응 전략을 이제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에 조금은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이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주고요. 또 거래량도 그렇게 이전에 유입되었던 거래량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벌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눌림으로 이제 이격도를 조정해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요 2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 형태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금 21선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해주는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를 소폭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이전에 지지받았던 이 구간까지는 한 차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고 또 지금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상단에 매물이 없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 22,000원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제 눌림 시에는 분할적으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익 잘 챙기고 계실 것 같고요. 목표가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된다라고 홀딩 관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한항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특징주로 꼽아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전문가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유상증자와 함께 이슈가 있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효과가 더 지금 큰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좀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저희는 46%가량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36,000원까지 잡아주신 상황입니다. 현재 3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계속 잘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갈 수도 있을까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이제 세계 글로벌 이제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황인데 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혼란이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혼란을 느끼실 필요는 없겠고요. 약 25%의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만 조금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제 25일이었죠. 25일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출발하면서 강한 상승세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36,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를 25% 할인율 적용을 해본다면 거의 27,000원 부근에 있습니다. 1월 25일의 경우 이제 시가가 28,200원으로 시작을 하였죠. 목표가를 굉장히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작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은 충분히 더 보셔도 되고 오늘 또 도지 영캔들 그리고 등락률이 굉장히 적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올라탄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33,500원까지 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3,500원까지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부각되면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진작에 좀 가지고 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자, 현재 목표가 22,000원 잡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52%가량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AS로 가져온 이유는 조금 살짝 눌린 모습이에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이제 주가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인데 그 이유가 바로 약 3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자사주를 꾸준히 이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방 굉장히 지켜주는 모습이고 방어력이 뛰어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다시금 시세 분출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조금 눌린 모습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근에서 지지해주는지 지켜보면서 반등 타이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여전히 22,000원으로 유효하고요. 아직 미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 전략 유지하시면은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시스템도 살펴봐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아직 못 들고 계신 분들까지도 함께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얼른 다음 종목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SM코어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지난주쯤에 좀 매수 처리가 돼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좀 슈팅이 길게 나와줬네요. 지금 최고가 9,560원까지 달성하면서 16%가량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코어는 어떻게 보세요? 월요일에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었죠.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준 모습이었는데 최근 눌림에도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양호한 눌림이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5일선과 그리고 11선 부근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격인 러셀이 강한 상승세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 SM코어도 충분히 이러한 흐름에 동조화되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와 또 이제 SK텔레콤, 아마존 업무 협약 직접적으로 수혜 기대되고요. 또 SK그룹 물류 자동화 지속적인 물량 수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금 눌린 모습 나와주긴 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유지하셨다면 좋은 결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돌파한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상향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목표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9,900원까지는 충분히 더 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향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9,900원까지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백송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기아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함께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저희도 하나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코리아 FT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쭉 좀 장중에 올라줬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건지 지금 뉴스는 따로 없고요. 왜 올라가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코리아 FT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리아 FT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렇게 큰 눌림이 없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계단식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1선 지지 받으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여기서 다시금 모아 간다면은 또 큰 상승세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와 애플카, 전기차 부문 협력에서 동사 또한 큰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현대차에 카본 캐니스터 공급하고 있고요. 또 잔율주행, ADAS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지녔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가장 크게 터진 모습 알 수 있죠.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 드릴 텐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저온 고점 부근이었던 이 부분 약 4,000원 구간까지는 더 지켜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4,0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호 전문가의 종목도 얼른 살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메커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접근해서 이 종목 좀 수익 잘 챙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40%가량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까지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메커스 어떻게 볼까요? 그 메커스가 그 차량용 반도체로 오늘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이슈됐던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수급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상장 이후에 그 한 14년간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종목이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성장성이 계속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를 갱신한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 제시하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얼른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어제 좀 슈팅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센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좀 차익이 아무래도 몰리는 모습이에요. 어제 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17%가량 최고가 수익률 달성한 모습이고요.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를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부근까지 가긴 했지만 이번에도 몇백 원 차이로 좀 아쉽게 못 미치긴 했어요. 센코는 어떻게 볼까요? 센코 같은 경우 어제 탄력시 조금 확실히 아쉽긴 했었는데 네. 1월 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차트상 보면은 그 상장 이후에 만든 그 박스권 안에 고점 부분이 확실히 이제 좀 저항 매물대로 잡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지표상 엔벨로프 상한 구간이랑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과열 구간에 대한 심리 매물대가 약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대기 매수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센코를 최초 추천할 때 최초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언급했던 게 단기에서 중기적까지를 볼 수 있는 재료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재료 부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기에 지금 위치에서 모아갈 분은 충분히 다시 모아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된다면은 한 2배 가까이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글로벌 정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에 아직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미리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45,000원 정도를 45,000원까지 상향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센코도 역시나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제가 놓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인데 이렇게 쭉 오른 종목을 제가 놓칠 뻔했네요. 지금 나흘 동안 80%가량 급등한 종목입니다. 셀리버리 바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 무상증자 효과와 함께 쭉 올라줬고 저희 한 주 만에 지금 97%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로 돌아와준 종목이네요. 셀리버리 이제는 어떻게 볼까요? 우선 지금 100% 무상증자 흐름까지 소식까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 최근 3일간의 흐름 안에서의 롤링은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은 2월 초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말씀드렸던 재료인 TSDT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이 협약 관련 오피셜이 그 2월 중순에 한번 그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 나오기 직전에 한 차례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30만 원 초반대까지 누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아마 앞으로 일주일까지는 최소한의 횡보는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수익 구간이긴 하니까 지난주에 좀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한 차례 정도는 수익 챙기는 것이 좀 안정적인 수익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애초에 셀리버리가 상장 후에 1000% 급등한 이유가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이 대부분인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이제 좀 기술 협약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좀 2차 목표가를 저는 한 47만 원까지는 제시하고 그렇게 좀 흐름을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쭉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좀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워낙 큰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한 47만 원 정도까지 남은 물량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EM코리아는 어떻게 보세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초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게 2월 달에 저희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로드맵에서 아마 그린 수소랑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밀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EM코리아의 자회사 EM솔루션이 그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수전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EM솔루션을 다시 한번 좀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그 전과 같은 7,200원 유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M코리아는 목표가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중간 점검은 얼른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종목 만나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중간 점검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보고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추천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세한 고민과 사연들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역시나 클릭하셔서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살까요? 어떤 종목이 좀 잘 오를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첫 번째 사연 찾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사연창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아이고, 저 배고픈데 카레라는 닉네임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부터 주식 시작했는데 앞으로 오를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다른 것들도 보면 너무 올라서 사기가 좀 무서운데 적당히 아래에 있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저는 3, 4분기 정도까지 보려고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언제까지 보실지까지 정확히 남겨주셨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주식 2달차 주린이 분이 또 오셨네요. 얼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상호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사연 또 함께 보셨어요. 지금 너무 올라서 사기가 무섭다라고 하셔서 적당히 좀 아래에 있고 좀 길게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 미래지향적인 여러 테마들을 다수 보유한 종목인 한컴 MDS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추천이라 말씀은 안 되는구나. 아무튼 한컴 MDS는 그 인베디드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그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드론 충전 그리고 드론 로드 사업, 드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차세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그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할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노베이션 사업 영역에서는 그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그 V2X, 자율주행, IBI 등의 소프트웨어 그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미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인 그 코스트 오토노머스랑 MOU를 체결을 했고 그 각종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한컴 그룹이 그 항공 우주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우주 드론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좀 항공 우주까지의 사업 영역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자율주행, 드론, 클라우드, 항공 우주 등 그 미래 선도적인 테마들로 편입이 됐고 수혜 자체가 수박 겉핥기 식의 동반 수혜나 부분 수혜가 아니고 직관련적인 수혜다 보니까 추후 이슈에 따른 좀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영역 자체가 미래 선도적인데 이 테마들이 사실 2010년 초중반부터 그 이슈됐던 테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 분야라서 아마 생각보다 빠른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월봉상 봤을 때는 이제서야 좀 단기 저항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자율주행 가시화적인 부분이나 항공 우주의 글로벌적인 그런 사업 영역의 확대를 좀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건데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전의 전고점인 한 21,2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보겠고요. 그 조정 시에는 14,500원 부분 이번 달 가장 최하 지지 구간인 14,500원을 손절 구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컴 MDS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지런히 다음 사연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볼 분은요. 김재한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끝번호 0102번이고요. 요즘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적에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실적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국내외 실적주들 얼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백송희 전문가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실적주 아까 봐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딱 맞는 사연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현대리바트라는 오. 종목을 가져왔어요. 네. 아니, 최근에 이제 현대리바트 경우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가구업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직후 생활이 굉장히 빈번해졌죠. 직구미기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온라인몰 강화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사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공동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종합가구 업체도 추가적인 낙수 효과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2021년에 SWC라고 해서 스마트 워크 센터, 스마트 공장 준공에 따라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원가 효율화까지 증진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가 효율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출까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2020년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목이 기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요. 최근에 지지대, 최근에 매물대였던 이 구간을 상단을 지지받고 다시금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붙어준 모습이고요. 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흐름, 그리고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배열 우상향 추세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었던 이렇게 2만 원 부근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15,5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리바트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2만 원까지 한번 수익 잘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연창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6803 김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와 자동차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요즘 괜찮다고는 하는데 또 무조건 사면 안 될 것 같고 종목을 볼 줄 몰라서 잘 못 고르겠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사연부터 얼른 정리해 보시죠. 자, 일단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반도체나 자동차 안에서 찾자라고 하셨는데 종목을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니까요. 종목은 이상호 전문가님께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는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종목 있는데 그 메커스랑 사업 영역이 비슷한 유니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그 대리점 계약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일반적인 사업 영역도 괜찮은데 좀 자회사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회사는 그 스마트폰이랑 헬스케어 관련주인 드림텍이 있고, 그리고 AI 알고리즘 기반의 ADAS 솔루션을 영위하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주인 AI 매틱스가 있는데요. 그 AI 매틱스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FMS 사업과 여러 가지 자율주행 레벨 4 도심 테스트 등등 성공하면서 유니퀘스트 자체 주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자율주행 가시화에 따라 추가적인 급등이 예상되고 차트를 보면은 사실 유니퀘스트가 월봉으로 봐도 최고점이긴 해요. 지금이 최고점이긴 한데 아까 AS 했던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고점에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충분히 유니퀘스트도 그럴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업황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목표가를 저는 18,200원 정도로 우선적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단기 저항 지지 구간인 13,2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 마음에 드실까요? 유니캐스트로 또 관심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200원까지 우선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수익 한번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른 구해드려야 될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의균 시청자님의 사연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연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져서 보유 종목들이 다 하락이네요.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하고 울고 계셔서요. 얼른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 잘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구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백송희 전문가님께 또 솔루션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이라고 합니다. 손실에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보회로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은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세계 1위 LG화학의 2차 전지 보회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이고 또 유보율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가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입니다. 글로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에도 동사는 굉장히 큰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시장의 호조세로 4분기 또한 사상 최대 매출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였지만 이렇게 거래량 분출하면서 강하게 뚫어준 모습입니다.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 되었고 이제 이러한 흐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은 하방이 견조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로는요, 이제 이 이상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부근인 1,8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손절가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8,500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서원인텍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원까지 한번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열공하셨죠?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백송희 이상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